약사님, 급성적으로 뭐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일단 병원에 가서 뭐 항히스타민제를 받거나 너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제까지 받게 되는데, 그런 거 외에 이제 만성적으로 두드러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성적으로 두드러기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여름에 더 많죠. 네. 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일반적인 알러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기한테 특이하게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즉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식 학원이 더 많아요. 네. 특히 나에게 정말 안 맞는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음. 내가 평소 때 먹었던 음식인데 내 간의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해독이 좀 안 됐을 때, 네. 또는 음식이 완전히 분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간으로 들어와서 그게 간에서 100% 해독되지 않고 혈액으로 넘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독소로 인식하고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두드러기는 간의 기능 저하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두드러기가 나타날 때는 병원에서는 음식 조심 안 해도 됩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때 음식 조심을 하는 것이 초기에 이 두드러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네. 그러면 그런 만성적인 두드러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급성적으로 두드러기 왔을 때는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치료를 받잖아요. 네.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항알러지약을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서 조절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고쳐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찾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영양제는 대부분이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는, 예를 들어 글루타치온 성분을 쓴다거나 아니면 헤포스 같은 그런 간 해독제를 쓰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몸에 독소가 쌓여 있다고 해서 엽록소라든지 또는 유산균을 사용해서 몸에 독소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또는 독소가 있다면 그걸 흡착해서 배설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또는 비타민 B그룹 자체가 간 자체를 돕기 때문에 간의 해독 기능도 좋아질 수 있어서 비타민 B그룹을 쓸 수도 있겠고, 또 식품으로는 강황이라든지 울금 같은 것이 간의 다음즙 분비를 촉진해주고 간 자체의 이 대사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강황이라든지 울금 들어간 제품도 두드러기에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럼 약사님 특기인 동양의학적으로 만성 두드러기 어떻게 접근할까요? 우리가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두드러기의 원인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간의 기능 저하가 제일 맞아요. 근데 이 간의 기능 저하가 어떻게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게 체기라든지 담적병 또는 식중독 이후에 오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자체 원래 간의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이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영양이 좀 부족해져서 혈액의 질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하고 긴장을 많이 하면서 간 자체가 정체되면서 열이 차올랐을 때 그 상태에서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진행되어서 간 자체에 또는 혈관 자체에 노폐소가 쪄들어가면서 간 자체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 기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동양의학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 네. 지금 문제점이 뭔지를 보고 그거를 풀어주는 치료를 네.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의 질이 안 좋은 사람은 혈액의 질이 올라갈 때까지 치료 기간이 걸릴 것이고, 네. 어떤 사람은 간에 긴장이 돼 있고 열이 차 있는 사람은 이게 풀어지고 해결되면 금방 또 좋아질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체기가 풀어져야지만, 즉 담적병이 풀어져야지만 완전히 풀어져서 두드러기가 안 올 수 있겠고, 네. 나이 들어서 간에 노폐소가 쪄들어 있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녹아서 좀 깨끗해져야지만 두드러기가 고칠 수 있겠고. 그러면 두드러기는 네. 만성적으로 됐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데 네. 그럼 치료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치료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게 지금 자체의 병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과립제만 먹어도 당장의 이런 피부 증상은 덜해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가벼운 경우에는 음식을 좀 깨끗한 음식으로 먹도록 조정하고, 또는 운동을 하면서 인체가 이게 순환되면서 좀 대사가 활발해지도록 하면 쉽게 두드러기가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드러기는 굉장히 빨리 고쳐지기도 하고 굉장히 잘 낫지 않고 오래 고치는 사람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급성적으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꺼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과립도 엄청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로 누르기보다는 그 열과 습을 좀 조절해 주는 것, 특히 간의 열과 습을 좀 조절해 주는 약을 써주면 쉽게 재발도 더 덜 되는 것이고. 그러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과립 뭐가 있을까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과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간의 습과 열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인지노령산,
그리고 용담사간탕, 네. 그리고 상중 하초에 열이 너무 강하고 많아서 변비도 심하고 가슴 답답이 좀 심한 사람은 대시호탕, 그리고 이 체표면에 열이 있을 때는 황련해도탕, 이 네 가지 약초를 좀 적절히 가감해서 치료를 하면 몸에 있는 습과 열이 조정되면서 두드러기가 좀 빨리 가라앉을 수 있죠. 대신에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약초를 오래 쓰는 것이 아니라 좀 필요할 때만 잠깐씩 쓰면서 평소 때 음식을 좀 조심하십시오. 또는 평소 때 운동을 해서 대사를 좀 올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자주 재발된다면 원인 치료를 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오늘 만성 두드러기와 관련해서 급성으로 뭐 두드러기가 나타났을 네. 땐 어떨지, 아니면 만성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원인, 예를 들어서 음식이 항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양제도 간에 도움되는 것도 쓰고, 동양의학적으로는 어떤 원인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혹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과립을 잠깐 쓸 수 있는 것까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때 두드러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양약을 줄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자주 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과립제를 쓰면서 이런 음식 같은 거라든지 생활요법을 좀 바꿔보세요 라고 할 수 있겠다. 거기에 조금 더 자주 오고 좀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럼 원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이걸 원인을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런 약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성적인 두드러기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